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IT 모바일 부장 한준호입니다. 매주 화요일 방송되는 풍수와 일본인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류균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일본에서는 그 일본 사람들도 의아해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이야기인데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25,000명을 넘었었는데 기시다 총리 내각 출범과 이어진 중의원 총선거를 전후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더니 최근에는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대도시의 일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보건당국이나 학계에서조차 그 원인이나 그 영문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일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교수님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우선 이 시간 현재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숫자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아침 발표된 거니까 어제 숫자겠죠? 네. 코로나 환자. 예, 도쿄도 내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놀랍게도 7명입니다. 네. 이 숫자는 물론 올 들어 발생한 도쿄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가장 작은 숫자이고요. 이달 들어 11월 1일에 9명, 8일 일주일 뒤에는 18명. 그러니까 11월 들어서 도쿄에서는 많아야 10명 단위, 적으면 한 자릿수까지 이렇게 확진자가 뭐 이런 것은 일본 언론이 이런 정도 숫자라면 굳이 매일 이거 발표할 필요가 있어? 라고 이 일을 의문을 표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그 격감 숫자지요. 그래서 도쿄 시민들 가운데는 정말 이 숫자 믿어도 되는 거야? 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수치는 좀 도쿄에 한정된 수치였는데 좀 일본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 지난 일요일에 18명, 어제는 8명이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79명의 확진자만 보고되었는데 이게 역시 올 들어 최저 기록이라고 하죠. 아시다시피 일본은 모두 47개 현, 도쿄도, 오사카부, 뭐 교토부 이런 걸 포함해서 47개 도도현이 있는데 그 중에 29개 현은 아예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보고가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다. 이런 기적 같은 그런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위즈인 코로나 이후에 돌파 감염 때문에 다시 코로나가 폭증하고 있고 태국도 어제 통계가 3,000명이 발생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2,000명 되고. 그런데 유독 일본이 이렇게 한 자릿수 숫자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2-3달 전만 해도 25,000명 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2-3개월 사이에 한 자릿수로 줄어들 수 있느냐. 이게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자, 저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거꾸로 이 일본 취재를 평소에 많이 하시고 일본 특파원들도 다 알고 본인이 스스로 특파원 활동을 하신 우리 한 부장이 일본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선 그거 좀 우선 한 부장의 설명을 좀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 제가 좀 이렇게 여기저기 취재도 해보고 그 지인들에게 전화도 돌리고 이렇게 좀 물어봤었는데요. 어쨌든 그 도쿄 올림픽이 폐막한 직후
이 8월 중순 이후에 그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 최고치를 찍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0월이 들어서서 세 자릿수로 줄어들었고 11월에 들어서서는 이제 두 자릿수까지 내려오게 됐는데요. 이게 8월 피크 때와 비교하면은 25분의 1 정도로 이제 줄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런 그 급감 현상에 대해서 이 뭐 의사나 과학자, 방역 관계자들은 좀 왜 이렇게 급감했는지를 좀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하고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또 일본에 거주하는 제 지인들도 이 정말 줄어들고 있는 게 맞는지 좀 반신반의하면서 뉴스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 그 일본에서 나온 여러 분석이나 가설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요즘 최근 들어서 좀 이 힘이 실리고 있는 주장 중에 하나가 이 121 주기설이라는 예. 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주장이냐면요. 근데 이게 그 나고야 공업대학교의 그 의학공학 교수가 개발한 AI가 그 예. 인공지능이 예. 이렇게 예측해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나온 주장이라서 더 좀 그 신뢰성이 높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동안 일본에서 특히 도쿄에서 그 수없는 그 증가와 감소 이 파도가 있었는데 그 지난 8월이 제 5파였습니다. 네. 네. 이 그동안의 이 주기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도쿄 같은 경우는 120일마다 확진이 확 늘었다가 줄고 이거를 반복해왔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이 급감기에 있지만 내년 1월에서 2월에 걸쳐서는 다시 제6파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도쿄만 봤을 때 이 지난 8월 13일 하루에만 그때가 그 도쿄 올림픽 거의 마지막 그렇지요. 시기였는데 그때 하루에만 6천 명의 확진자가 네. 도쿄에서만 예. 나왔었습니다. 납니다. 이때가 일본에서 사상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도쿄도는 그 유동 인구를 줄이기 위한 그 긴급 사태 선언을 내리고 이제 사람들의 그 이동을 제한시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즈음부터 확진자가 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시켰던 시기에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좀 당황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다양한 가설을 제기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도쿄 올림픽 이후에 일본이 그 비가 많이 내려서 그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그런 좀 기온의 영향으로 바이러스의 활동이 줄었다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의 백신 접종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어저께까지 그 1회 접종한 사람은 전 국민의 91.8%, 그리고 2회까지 다 마친 사람은 78.4%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저께는 또 일본의 후생 노동성에서 그 부스터샷을 또 권고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2차를 맞고 8개월 이후에 맞으라고 했던 거를 어저께는 6개월 이후로 또 줄여서 다시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하라고 이제 좀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나왔던 주장이나 가설에는 맞는 점도 있지만 틀린 점도 많아서 이게 사람들이 이게 정확한 원인이다, 이게 정확하다 이런 좀 가장 믿을 만한 또 주장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어서 이렇게 좀 일본 사람들도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주기설 좋습니다. 주기설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주기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가령 그렇게 급격히 어떤 주기를 두고, 이건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일본 외에는. 그렇고 또 지금 일본의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것은 한국을 비롯해서 대부분 대응 방역을 잘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란 말이죠. 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2차 그 코로나 접종도
일본이 78%가 아까 그러셨죠? 네. 우리는 아마 80%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일본보다 높은데 우리는 지금 또 우리는 일본보다 더 일찍 지금 부스터샷을 실시하고 있고 네. 그런데도 하루에 2,000명. 이게 참 이게 하여튼 일본적 현상. 네. 뭐 그것이 기적인지 기이한 일인지 이건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전 세계의 코로나 방역 전문가들이 일본에 와서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건 세계적인 관심을 두고 앞으로 일본이 이렇게 떨어진 원인만 명확하게 발견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그냥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것은 세계에 원용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만 갖고도 일본하고 전 세계가 관심을 두고 일본인의 지금 이런 격감 현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뭐 이런 그 일본의 이제 매일 뭐 야후나 이런 것을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서 이게 그런 의학으로 규명 안 되는 어떤 일본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 이런 그 현지 특파원이 칼럼을 하나 썼는데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 거기에 또 상당히 그 감흥이 되는 바가 있어서 우선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은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벌어졌을 때 비슷한 조치를 다 했습니다. 문을 우선 외부로부터 걸어 잠그는 거죠. 나라가 빗장을 채우는 거죠. 가장 그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호주였습니다. 호주 같은 나라는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이 자국민들이 출장을 마치고 또 임기가 끝나서 아니면 관광 여행을 하다가 급거 귀국을 하는데 귀국을 막아버렸어요. 혹시 보균을 해가지고 검역에 걸리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전염시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닫아가지고 그때 호주가 아니 자기 나라 국민도 보호 안 해준단 말이야? 환자라면 데려다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했다. 그런 조치를 베트남도 했고 뭐 싱가포르도 했고 대만도 했고 다 했습니다. 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 자구책으로 여러 그 방안을 해서 했는데 유럽 같은 나라는 그렇게 햄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대문 빗장 걸을 여지가 없어요. 예. 국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걸 처음부터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팬데믹 상황이 이어졌고 또 유럽의 독특한 그 자유의 그 때문에 위즈인 코로나로 해가지고 풀어놨더니 또다시 돌파 감염이 이루어져가지고 저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근근히 모든 국력을 기울여서 대응을 해가지고 이 정도로 막고 있을 때 선진국에서 유독 일본만이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은 일본의 대외 정책에 문제가 어떤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보니까 일본이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이제 외국 것을 문을 잠갔는데 그 조치는 여전히 지금도 견고하게 한 예를 들면 일본이 코로나인데 정말 1억 2천만이 사는 그 일본 열도에 외국에서 하루
그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을 처음에는 뭐 아주 극히 제한을 하다가 못 들어왔죠 거의. 네. 그리고 3,500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3,500명만 제한했는데 이 3,500명이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서류에 심사에 패스를 해야 됩니다. 네. 아시지만 이게 디지털 국가가 아니고 디지털 후진국이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그 애널로그 때문에 여러 가지 골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6가지 서류를 만드느라고 또 거기에 14일 격리 조치를 당하고 일본에 들어와서 14일 격리를 꼼짝없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다 풀었어요. 즉 일본이 그걸 해제해 가지고 3일로 격리 조치를 3일로 해제하겠다 풀겠다 하는 방침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어찌 됐건 그 3,500명이라는 인원이 서류를 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밀리는 인원이 39만 명이랍니다. 이 39만 명이 정상적인 심사를 받았고 일본에 들어오는 데는 3개월이 걸린답니다. 이것은 일본식으로 일본의 국내의 코로나를 봉쇄하기 위해서 유입되지 않기 위해서 대외적인 그것을 철저히 차단한다 하는 일본식 이거는 대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또 국내적으로 일본한테 아주 재미있는 요인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만 95년에 고베 지진이 났을 때 제가 일본에서 특파원 생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고베 지진 당일날 가가지고 일주일을 고베에서 머물고 한 달 정도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취재 활동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뭐 일본에 친구도 많고 그 언론인 가운데도 많아서 비교적 협조를 아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게 지진이 나자 그 고베 지진이 5,500명이 사망한 지진 아닙니까? 이게 그 대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해가지고 학교 강당에다가 임시로 수용을 했는데 강당 프로를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반절은 그 이재민이 기거를 하고 반은 칸막이를 해가지고 시체가 발굴되는 대로 유해가 찾아지는 대로 이 관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하고 그러니까 제가 특파원된 입장 저 그림 하나 찍으면은 아주 대조적인 생과사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겠다 해가지고 몇 차례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전혀 그 근처도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얘기는 그 근처를 드나들 수 있는 아주 뭡니까 참관단 기자 몇 사람만 국한돼 있었던 특권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 놀라운 것이 맨 바닥에 이재민이 기거를 하는데 그 일본식 유탄포라고 그럽니까? 뭐 이거 있죠? 따뜻하게 하는 거. 따뜻한 걸 그거 하나 지급하고 거기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이 고령자 사회가 돼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서 이재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진을 일어난 쇼크도 아니고 폐렴에 걸려서 감기 때문에 감기인데 제대로 조리도 못하고 제대로 이 위생생활 건강생활 할 수가 없으니까 폐렴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기자들한테 전해 들은 얘기인데 이것은 단 한 줄도 신문에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보도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일본은 농담 삼아 일본은 천재의 나라, 우리나라는 인재의 나라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만 천재지변이 많죠. 오랜 세월을 천재지변을 겪으면서 죽음에 대하는 자세
우리 같으면 빨리 왜 병원에 폐렴을 이게 죽어가는 이 고령자들을 치료를 안 하냐 하는 사회 문제가 됐을 텐데 일본은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 문제 제기하는 언론도 없고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은 천재의 우리는 그 천재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국민성, 이런 문화가 일본에 토착화되었다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국내적으로는 외부만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도 그제 일본의 유명한 나이든 여배우가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했는데 그 코로나 배우 사망한 것을 딸과 친정 아버지가 알고도 병원에 접근할 수도 없고 병원에서 그런 코로나 환자로 발표한 적도 없고 해가지고 유해만을 받았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근데 유해만을 받으면 이제 다른 한국 같으면 뭐 어쨌든 항의도 하고 왜 이것을 우리 접근 안 시켜줘 임종도 못하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할 텐데 일본은 그것이 어느 정도 문화로 수용이 되는 문화가 일본에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는 현상이 아침 제가 신문에 그 용어가 진즉부터 친숙한 용어죠. 일본은 마치 갈라파고스 섬 같은 나라다. 아시는 대로 갈라파고스 섬이라는 것은 오랜 동안 육지와 격리되고 그런 것이 수천 년이 지난 동안에 유전적 DNA가 그 갈라파고스 섬 안에만 토착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형질병병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독특한 생태계가 갈라파고스 섬에만 존재해 있다라는 뜻으로 갈라파고스 섬이 지금도 생물학에서 회자되고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본의 문화에 독특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점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니까 코로나라는 천재에 대해서 안에서도 그다지 우리처럼 아니면 다른 데처럼 호들갑을 떨거나 뭐 당황하거나 뭐 좋은 뜻으로는 천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숫자상으로도 지금 안 밝혀지는 그 코로나 환자 조용히 운명하는 코로나 환자가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는 다른 선진국보다는 비교가 안 돼. 선진국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일본에는 많을 것이다라는 유추. 또 그것을 받아들인 자세도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무슨 우리가 당국의 정부의 도움이나 혜택이 없다고 원망할 일도 아니다. 라는 일본 국민의 어떤 갈라파고스적 문화. 그리고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대외 거래 제한, 규제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한 문화를 일으키고 하나의 아까 얘기한 돌연변이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델타 바이러스가 자멸하고 있다. 그건 자멸하는 이유를 밝혀내야 그게 수능이 되는데. 그런데 추론으로만 보면 그럴지도 모른다.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적 어떤 그 DNA, 일본적 인습, 풍토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게 보면은 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그 코로나 천재를 제대로 이해해주는 쪽에서 보면은 그런 게싱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어차피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으로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빨리 그 해답이 나와서 다른 타국에도 원용할 수 있으면 원용이 돼야 되고 일본이 독특하게 다른 나라하고 달리 선진국적인 대응이나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란 말이죠. 예. 그 점을 우리가 좀 이번 사태에서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한일 관계 이야기를 발굴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